허공을 떠도는 먼지가 햇살을 만나야 비로소 그 존재를 드러내듯 우리의 마음도 어려움에 닥쳐야 비로소 그 무게를 깨닫게 된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 무겁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삶이 그대에게 어떤 깨달음을 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고 하셨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하여 맺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고 하셨다. 옷깃을 한번 스치는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라고 경고하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깨달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다.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왜 수많은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려 애쓰는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또한 생각해 볼 점은 인연의 시절이다.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시기가 있다는 뜻이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만나게 될 인연은 만나게 되어 있고 무진장 애를 써도 만나지 못할 인연은 만나지 못한다. 사람이든 재물이든 내 품 안에 내 손 안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재물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섭섭해할 이유가 없다. 헤어지는 것은 인연이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헤어짐을 두려워하며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억지로 친하려 애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다. 그런데 또 다른 깨달음은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에 얽매여 산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핵심은 이런 것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인연 정리도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불필요한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의미이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마음이 무겁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하라.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무엇보다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라. 소유욕은 이해와 정비례한다.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맹방들이 오늘에는 맞서게 되는가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친선사절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의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인 것이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로 그 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깨달음에서 시작하여 우리는 인연 정리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영리이니까.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은 집착의 무서움이다. 그 옛날 한 지혜로운 수행자가 난초를 기르며 깨달은 바와 같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 못하고 말았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 놓아야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 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 비로소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몇 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고 한다.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것을 터득하게 되었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깨달음이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면 같은 물건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질 수 있을 때 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범죄처럼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호롤이 떠나갈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산다면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일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할 것은 관계 유지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관계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성장이다. 그런데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면 복말이 전도된다. 그럴 때 마음은 무거워지고 삶은 복잡해진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라. 인연에는 반드시 시절이 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이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의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정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러나 진정한 의리와 정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다. 억지로 유지하려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의리도 정도 생겨날 수 없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 보라. 우리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오히려 그런 욕심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삶이 복잡해진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용기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용기 말이다. 이것이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다. 자신에 대한 자비이며 상대방에 대한 자비이기도 하다.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깊이 성찰해 보면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다.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불안이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다. 진정한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진정한 평안은 홀로 있을 때도 누릴 수 있다. 그 지혜로운 수행자가 말씀하시길 고독은 출발점일 뿐 끝이 아니라고 하셨다. 인간은 수많은 이웃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고독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 이웃과의 어울림이라고 하셨다. 무엇보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주어진 가난은 우리가 이겨내야 할 과제지만 선택된 맑은 가난은, 즉 청비는 삶의 미덕이다. 풍요 속에서는 사람들이 병들기 쉽지만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이루게 하며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한다. 마찬가지로 선택된 고독, 선택된 인연 정리는 삶의 미덕이다. 그런데 또 다른 깨달음은 이것이다. 인연 정리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일이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 쳐내야 한다. 그래야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이다.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의 기준 말이다. 그 기준은 간단하다. 그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평안하게 하는가이다. 그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정리해야 할 관계다. 그 관계 때문에 에너지가 소모된다면 정리해야 할 관계다. 반대로 그 관계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진다면 유지해야 할 관계다. 그 관계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면 유지해야 할 관계다. 이것이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그런데 이런 정리 작업을 할 때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도리어 이것이 상대방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만족이나 기쁨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부담만 될 뿐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인연 정리는 미움이나 원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다. 명확한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인연을 정리할 때도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해야 한다. 또한 생각해야 할 것은 시간의 소중함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불필요한 관계 유지에 쓸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쓸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인연 정리가 이기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신에게만 유리한 관계만 유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진정한 인연 정리가 아니다. 진정한 인연 정리는 상호 성장과 상호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덕목은 지혜다. 어떤 관계가 진정 의미 있는 관계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말이다. 이런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끊임없는 성찰과 경험을 통해 쌓여가는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필요한 욕심, 집착, 두려움들을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관계들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 인연은 소중하지만 집착할 대상이 아니다. 만남도 소중하고 헤어짐도 소중하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그 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지혜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진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정말 의미 있는 관계들이 더욱 깊어진다. 이것이 인연 정리의 참된 목적이다. 또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적게 가질 때 오히려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역설말이다. 불필요한 관계들을 정리할 때 진정 소중한 관계들이 더욱 빛을 발한다. 이것이 무소유의 지혜이며 인연 정리의 지혜다. 그러므로 마음이 무겁다면 주저하지 마라. 지금 당장 인연 정리를 시작하라. 관계 유지에 매달리지 마라. 그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 도리어 더 깊이 빠질 뿐이다. 대신 용기 있게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 지혜로운 수행자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르침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라. 인연 정리는 포기가 아니다. 선택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에게는 그럴 용기가 있다. 그럴 지혜가 있다. 다만 그것을 실행할 결단력만 있으면 된다. 마음이 무겁다는 것은 이미 그대의 내면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지금이 바로 인연을 정리할 때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불필요한 것들로부터의 자유,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인연 정리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